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의 소식을 전하는 다파뉴스입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월드컵이 열기로 온 국민이 우리나라 대표팀에게 열띤 환호와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선수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어받아 브라질에서도 본선 16강에 진출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면 가족 중에서 가장 걱정을 하는 사람은 어머니죠. 잠은 잘 자고 있는지, 밥은 입에 맞는지 항상 걱정뿐이신데요. 급식 모니터링을 통한 장병 건강과 군 사기 진작을 위해 어머니들이 나섰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은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특수전 사령부. 자식이 군에 있거나 장병 급식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들이 특별한 행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이 어머니들의 정체는 방위사업청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12명으로 구성된 어머니 모니터링단은 발대식과 장병급식 체험 행사를 위해 우리 군에서도 최정예 부대인 특전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어머니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블로그와 SNS를 통한 장병급식 대국민 알림이 활동과 급식 계약업체 위생검사, 민관군 합동위생 점검 참관 등의 군 급식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방위사업청은 장병의 급식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대에 보낸 장병들의 어머니들이 모니터링당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우리 장병들의 안전한 급식을 지원하는 절차를 어머니의 따뜻한 그다음에 섬세한 그런 손길로 확인하면서 대국민의 믿음과 신뢰가 더 구축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발대식에서 임명장과 유니폼을 수령한 후 장병들과 함께 급식 체험 행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치도 알맞게 익었고 또 시금치도 엄마가 버무린 것 같이 진짜 맛이 딱 간이 잘 맞아요. 맛있습니다. 오늘 와서 음식을 먹어보니까요. 굉장히 밥도 잘 됐고 국도 삼계탕인데 참 잘해서 아이들이 먹기 편하게끔 다 따듬어서 해주셨고요. 음식도 반찬도 굉장히 깔끔해요. 배추김치하고 또 고등어 조림하고 시금치 나물이 있는데 이게 골고루 음식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좋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모니터링단은 식품 관련 현직 대학 교수, 학교 급식 모니터링 경험자, 방송작가와 병무청 주부기자 경력 등 식품 안전 활동과 병영정책 이해도가 높은 어머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자원봉사로 지원을 한 거고 또 저희들의 아이들이 다 군대 현재 있고 또 아니면 또 군대 입대 예정인 그런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제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 또 우리 국가의 기둥인 군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또 업체 방문이라든가 또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 또 저희들이 열심히 참여할 마음으로 면접에 임했습니다.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어머니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군 식품안전과 품질 안정화, 장병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파뉴스 김지원입니다. 지난 5월 말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민군 기술협력 박람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 제1회 국방기술을 활용한 청년 창업 경진대회가 무사히 진행됐습니다.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열렸는데요. 김지원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국방기술을 활용한 청년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총 87건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참가자가 요청 시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가 기술적 도우미 역할을 제공하는 등 작품의 성숙도를 높여 출품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이번에 국방과학기술로 개발한 기술을 민수에 이전해 주신다고 하여서 용기가 났고 또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서 이번에 창업 경진대회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연료전지를 활용해서 사용 시간을 대폭 늘린 휴대용 전원장치가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휴대용 연료전지를 개발함에 있어 ADD에 좋은 활용할 국방기술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응모작품에 대한 예선심사를 거쳐 지난 5월 31일 창조경제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박람회에서 본선작품 10건에 대한 공개 발표회를 통해 청년부와 일반부 각 3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청년부 대상은 휴대용 방막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기존 연료전지의 온도 제한과 크기의 한계를 극복한 기술이 수상했으며, 일반부 대상은 기존의 레치 타입 홀 센서를 선형 홀 센서로 대체하고 비접속식 센서를 통한 속도 측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BLDC 모터의 상용화를 한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학생부터 1인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계층에서의 참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다양한 아이디어의 창출을 의미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국방기술의 민수 활용성이 아주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청년 창업 경진대회를 매년 확대 개최해 민수 분야 창업에 국방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 3.0 정책 방향에 맞추어 우수한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을 확산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청년 창업 경진대회. 수상작으로 선정된 6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민군 기술 협력의 성과물로 멋지게 탄생하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다파뉴스 김지원입니다. 이어서 다파 단신입니다.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 목록체계 부서장단 회의에 참가한 방위사업청은 독일과 군수품 목록 서비스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은 전 회원국과 목록화 비용 무상화를 달성했으며, 그동안 독일의 목록화 비용으로 지불한 연간 2억 원 정도의 비용이 면제되면서 전 회원국 대상으로 연간 5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5월 29일에서 30일 양일간 육해공군 본부 현장을 찾아 전력운영사업 조달관계관 100여 명을 대상으로 14년도 2분기 전력운영사업 조달 집행 촉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14년 장기계속계약 시범사업 추진 진도 점검, 조기계약을 위한 원가 아웃소싱 추진 등 다양한 현안 과제가 논의돼 조기 집행률의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방책들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절충교역 제도 도입 후 30여 년의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담은 절충교역 백서가 발간됐습니다. 백서에는 절충교역 제도 현황과 사업 분야별 추진 실적, 획득 성과 분석 등이 소개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백서 발간을 통해 절충교역 유관기관과 참여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객관적 실적과 활용 성과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절충교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을 바꾸는 지식 콘서트 청바지의 20번째 강사로 저스맥 K 연락장교인 박진우 소령이 강단에 섰습니다. 얼떨결에 미군 장교 되기라는 주제로 평범하지만 쉽게 놓칠 수 있는 인생의 성공 원칙을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박진우 소령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열정과 절실한 꿈, 불굴의 실천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며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은 개개인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어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방일보부터 보겠습니다. 함정소음 진동 연구 사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수한 성능의 함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6회 함정소음 진동발전 세미나가 개최됐다는 내용인데요. 민수선박과 달리 전투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용 함정은 핵심 탑재 장비의 성능 유지와 승무원 근무 조건 저하를 막기 위해 소음과 진동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함정의 비틀림 진동 특성 해석과 측정 등 함정의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 있는 연구 결과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제신문 살펴보겠습니다. K2 흑표전차 15대를 다음 달 실전 배치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K2 흑표전차는 구경 120mm 장포신과 첨단 조준장치, 능동방어체계 등을 장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로 각광받았으나 파워팩 문제로 3년간 전력화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6월 말 K2 흑표전차 15대를 생산업체인 현대로템으로부터 인수받아 중부전선의 사단에 배치한다는 일정과 배치 수량을 확정했는데요.
육군은 9월 포천의 승천훈련장에서 열릴 공지합동훈련을 통해 K2 표전차를 일반에 공개하고 연말까지 20대를 추가 인도받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얼마 전 성능 개선을 마친 홍상어에 대한 내용인데요. 홍상어는 최대 20km 떨어진 곳에서 날아올라 적 잠수함 근처 바닷물 속으로 들어간 뒤 음파로 추적해 격침시키는 장거리 대잠어뢰입니다. 처음 전력화 후 실사격에서 문제가 나타나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이 상세기술 분석을 통한 품질 개선을 실시해 완벽한 무기로 재탄생됐는데요. 홍상어가 방산 수출 40억 불의 주역이 되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다파인 미디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지원입니다. 퓨처 프론티어와 함께하는 방위산업 현장 클릭 2탄. 오늘은 경기도 부천에 왔는데요. 동호인용으로 시작해 거듭된 연구개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 조준경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개발한 모든 군사용 조준경이 군 환경 조건 적합 판정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세계 14국에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오늘의 업체를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이곳은 부천에 위치한 동인광학. 이 건물 하나에서 우리나라 군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군사용 조준경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도심 속 한가운데 방위산업의 수출 효자업체인 동인광학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석혜균 선장과 3호 주얼리우 선원들을 구출한 아덴만의 여명작전 때 공중지원에 나섰던 링스 헬기의 K6 기관총에 장착됐던 장비가 바로 동인과학에서 만든 군사용 조준경인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동인과학의 조준경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동인과학 회사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신다면? 예, 저희 회사는 국내 최초로 도트 조준경을 개발해서 군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그 외국 선진국 같은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같은 그런 나라에서도 저희 제품을 많이 운용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회사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환영하는 플랜카드를 지나쳐 동인과학 안으로 들어온 우리들. 가장 먼저 간 곳은 브리핑룸이었는데요. 회사 소개 프레젠테이션과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뒤 말로만 듣던 소말리아 해적선 구출 작전 당시 동영상까지 보고 나니 동인과학의 조준경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교육을 듣고 우리가 가장 먼저 간 곳은 렌즈 세척실. 명품 조준경을 탄생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렌즈인데요. 평면 절단기부터 센터링 등 많은 기계들이 명품 렌즈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깨끗이 세척된 렌즈가 환경 시험실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진동 충격기와 항온 항습기, 온도 충격 시험기까지 여러 가지 검수 과정을 거쳐 렌즈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합격을 받은 렌즈는 기계실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정밀 부속과 전자부품이 합쳐져 명품 조준경으로 탄생. 하나의 조준경을 만드는데 약 150개의 부품이 필요한데요. 모두 수작업을 통해 생산됩니다. 장비 생산 라인실로 들어온 우리. 테이블마다 모든 부품의 작업 표준서가 부착되어 있었는데요. 이 작업 표준서는 매번 다른 종류의 조준경 부품을 만드는 데 있어 원활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동인광학의 작은 배려라고 하네요. 작지만 이런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동인과학이 10년 만에 직원 13명의 가내수공업 업체에서 임직원 140명의 국내 유일 군사용 도트 사이트 수출 방산 기업으로 우뚝 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견학을 하던 중 우리들의 눈길을 가장 사로잡았던 건 바로 간섭계였는데요. 간섭계는 만들어진 렌즈의 볼록함을 측정하는 기계로 레일이 긴 이유는 바로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에 다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드디어 완성된 조준경들을 만나러 조립실로 들어왔는데요. 무기보행에 장착된 DCL-110과 DCL-120부터 개인 화기용, 기관총용까지 다양한 종류의 완성된 조준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장장님과 이사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각각의 조준경이 어떤 무기에 장착되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울 수 있었는데요. 도트 사이트가 작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방산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립실에서 가장 눈에 띈 건 역시 동인과학의 자랑 DCL-120. 기관총에 장착되는 지름 120mm의 대구경 도트 사이트는 동인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K6 중기관총에 장착돼 사용되고 있고 미국은 물론 노르웨이와 프랑스, 중동 지역에도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당 5,000달러에 이르는 대구경 도트 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워 미국 업체들도 여러 번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방산 수출 기업 중에서도 볼트부터 포장재까지 100% 국산 제품으로 완제품 장비를 수출하는 것은 동인과학이 유일하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이 DCL-120이 동인과학의 수출 효자 품목이라고 들었는데요. 제품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본 제품은 기관총용 가장 큰 그 대구경 도트 사이트로서 기동하는 차량 또는 헬기 이와 같은 장비에 탑재해서 기동간에도 표적을 제압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장비입니다. 본 제품은 특히 그 국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도트 사이트는 내수용으로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0년에는 우리 군의 주력 대구경 화기인 K4와 K6에 사용되는 도트 사이트 개발 사업이 수행됐으며 도트 사이트를 활용한 개인 화기용 주야 조준경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최전방부대 소총수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이미 전력화가 시작됐는데요. 2년간 실시했던 야전운용 시험평가에서 당당히 우수성을 입증받아 2017년까지 약 33,000대가 각 군에 보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준경을 장착하면 신속성은 최대 37%, 명중률은 최대 10%가 향상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야간 사격의 명중률이 높아서 야간에도 주간과 동등한 사격이 가능해 우리 군의 주야간 근접 전투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인과학 둘러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여자라서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총을 처음 봐서 너무 신기했고 이제 이 회사에 특화된 그 기술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해외 제품들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제품들을 생산하셔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상당히 자랑스럽고 이런 제품들이 우리나라 총기에 장착이 되어서 나라를 지킨다는 걸 생각하니까 되게 안심이 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트 사이트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동인광학.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조준경을 만드는 방산업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무기에 장착돼 국방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외국에서는 각종 러브콜과 함께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동인과학의 명품 조준경. 앞으로도 그 우수성과 기술력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동인광학이라는 이름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퓨처 프론티어와 함께하는 방위산업 현장 클릭 화이팅! 이상으로 다파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